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기울어진 대하 기숙사에 강동구 초등학교 외벽에서 떨어져 내린 벽돌 사고까지 건물 사고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가 건물 붕괴를 사전에 감시하는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지키는 건물 안전,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방문객 허위 통계와 공사비 과다 지급 등으로 강남관광정보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기초의회마다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진구의회는 5.4% 인상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복지 지출 증가로 가용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지자체들의 권한과 재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분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고덕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공사 중 외장 벽돌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울시가 어제 오후 8시를 기점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또한 오늘은 황사까지 겹쳐 대기질이 나쁜 상태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편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이번 주말쯤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 스타일로 주목을 받은 강남구는 6년 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정보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공원 용지에 가설 건축물을 지었다는 게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은 방만한 운영과 부실한 관리,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문을 연 강남관광정보센터.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강남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1층엔 관광과 의료, 미용 안내 기능을, 2층엔 한류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3년 전 구청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강남문화재단에 위탁 운영을 맡겼는데 오히려 인건비나 청소 용역비 같은 게 제대로 관리 감독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의 기본 자료인 이용객 통계조차 사실상 허위 자료로 보고했다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150명이라는 구체적인 그것도 국가별로 어디는 얼마 이렇게 몇 명씩이라고 이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잡으시는 겁니까? 원역별로 해가지고 대략 해서 이제 카운트를 내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밖에는 이제 점심 때 또 이제 우리 그 센터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오는 인원을 하루 평균치로 계산해서 지난해 1년여의 공사를 거쳐 팬사인회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2층의 한류체험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곳은 문화재단이 한 기획사에 운영을 맡겼는데 2억 원이 넘는 바닥 보강과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업체가 먼저 하고 나중에 구청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공사비가 비싼지 싼지 한번 계산을 해보지도 않고 비교 견적을 내보지도 않고 그냥 그 민간 위탁업체에서 이만큼의 공사비가 든다. 그랬을 때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공사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만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견적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사후한 거죠, 사후. 더욱이 해당 업체가 민간 위탁 협약서에 약속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사업자가 6조 1항을 위반했을 때는 해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약 기간은 2년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1년 정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계속 지금 프로그램을 약속한 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강남구는 총체적 부실이 인정되는 만큼 내년 6월 폐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코엑스가 압도적이고 3평 1동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위치 선정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사실은 좀 흉물로 좀 변하지 않을까 저는 고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강남관광정보센터의 부실 운영 문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 최근 광진구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최종적으로 5.4%의 인상률을 결정했는데 인상률이 2.6%를 넘는 만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광진구 의원들에게 적정한 의정비는 얼마일까? 현재 광진구의원의 의정비는 연 4,220만 원입니다. 월 평균 금액으로 따지면 351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의정비는 2014년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해 그 다음 해부터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간 이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 8기 광진구 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를 결정하는 광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내놓은 안은 크게 4가지, 의정비 동결과 2.6% 내 인상, 그리고 5.4% 내 인상과 7% 이상 인상안이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그간 광진구의원들의 의원 발의 건수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하위권이고 회기 일수도 중하위권이라 높은 인상률을 반대했지만 최종적으로 인상률은 5.4%로 결정됐습니다. 미국의 자치구 기준으로 해서는 광진구 의회가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간선이니까 조금 열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6%보다 조금 상향해서 좀 조정하는 방법을 하자는. 하지만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인 2.6%를 초과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만큼 조만간 여론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에선 최저 마이너스 0.5%에서 최대 8% 사이까지 인상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적당한 선이 어떤 건지 물어보는 기준이 아마 뭐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의 예시를 잘 보고 합의를 해야겠죠. 여론조사에서 결정된 인상안은 다음 달 11일 열릴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이후 광진구의회에서 의정비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의정비 결정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일각에선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의 흐름에 따라 큰 폭의 인상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국민 정서상 2~3% 인상분을 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의정비 인상에 대한 논의는 비단 광진구 의회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지자체가 월정 수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 기초의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인상을 계획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저희가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광진구의회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최근 지방의회들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있습니다. 가령 전라남도 나주시의 경우에는 25% 월정 수당을 인상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경제 상황도 어렵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의정비 인상을 이렇게 추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앞선 기사 보니까 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즉 2.6%를 넘으면 이 네. 여론조사 등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요. 이게 네네.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일까요? 사실 여론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라고 법 조문에는 돼 있는데 예. 어쨌든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사실상 어느 정도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공청회 같은 경우도 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청회나 여론조사가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대표님, 그럼 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이런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기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의정비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이런 여론조사를 주관하도록 돼 있지만 예. 실제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 입김이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 자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고 또 지방의 의장이 추천하는 목도 있도록 돼 있는데요. 저는 좀 더 독립성을 강화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되고, 네. 그래야지 뭐 여론조사도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대표님 말씀이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기초의회가 이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결국에는 뭐 지방의회가 신뢰를 주민들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쓰는 모든 예산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 의정 활동도 뭐 좀 더 이렇게 그 정책 중심으로 주민들 생활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의정비 관련된 논란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인상되는 만큼 주민들의 기초의회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로부터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치구별로 내년 예산 심의가 한창입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복지 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인건비 등을 합하면 실제로 자체 사업에 사용할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자체들이 재정 분권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열린 금천구의회 본회의. 전체 예산 규모는 좀 늘었으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주거급여, 자활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가 올해 대비 371억 원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51.7%를 차지하고 있으며 27일 열린 구로구의회 본회의에서도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가용 재원 부족은 화두였습니다. 특히 복지사업 등 국가 매칭 사업의 증가로 가용 재원은 계속 줄어들어 꼭 필요한 사업들조차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로구가 내년 배정한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6% 늘어 3,535억 원 규모입니다. 인상분은 대부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그리고 생계급여 인상 등 국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것. 그렇다 보니 사업성 예산 규모는 줄어 지역개발과 경제 분야는 각각 132억 원과 19억 원 정도밖에 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입니다. 지방의 권한과 기능 재원을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재정 분권 정책으로 바닥난 재정을 어느 정도 메워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재정은 여전히 중앙이 쥐고 있는 상황.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 정책이 성공하려면 재정분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금천구가 4,6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실질적인 첫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제출에 앞서 의회에서 진행된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금천구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엄정규 기자입니다. 지방정부의 운영의 기본을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방정부와 단체장의 제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유성훈 구청장이 서두에 밝힌 것처럼 지방 예산의 대부분이 복지 분야가 차지하게 된 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금천구의 내년도 예산 역시 복지 분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31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체 복지 사업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제도 확대가 지방의 복지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은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모든 사업들을 정밀하게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와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예산 편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약 사업에는 총 231억 원이 배분됐습니다. 여기에는 다목적 문화체육센터와 숲속 작은 도서관 건립,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등 총 25개 수건 사업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 주요 사업으로는 재난재해 예방 등 안전 분야에 16억 원, 일자리와 도시재생 사업에 각각 125억 원과 4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4,612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의회는 다음 달 17일까지 심사를 진행한 뒤 본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열악하고 한정된 재원이 우리 구에 시급한 현안 사업과 우선순위 사업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 방청객이 의회의 투명한 업무 추진비 공개를 촉구하다 제지당하는 소란이 벌어졌으며 본회의장 밖에서는 수입차 도장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집회를 벌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금천구 금천구청역 복합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금천구는 어제 코레일과 LH와 복합 개발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이들 3개 기관이 개발 구상 수립 용역과 현대화 사업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등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금천구청역은 노후화로 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이어졌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청년 주택과 창업 공간, 주민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광명 서울 민자고속도로 노선 철회를 주장하는 구로구 항동 주민들이 최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항동 대책위를 포함한 부천, 광명, 강서 등 4개 지역 연합 공동대책위와 소속 주민 등 70여 명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노선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택지지구 지하에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한 건 주민과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시대적인 건설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명 서울고속도로 온수터널 노선은 항동지구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의 관통이 예정돼 있어 입주 예정자와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 강동구 고덕동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공사 중 외장 벽돌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인부 3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외벽 하단의 일부 벽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고정핀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성북구 역시 저출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성북구가 지금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사람들은 낳기만 하면 다 키워주는데 뭘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뭘 그렇게 말이 많냐라고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저희 엄마는 저를 어떻게 키우셨죠? 일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워킹맘의 일상이 연극으로 꾸며졌습니다. 아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육아휴직을 앞두고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들이 연출되자 객석에선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출산과 육아의 현장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시 50분이나 55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출근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급하게 회사에 가다 보니까 조금 늦게 갔어요. 네, 조금 눈치 보고. 네. 성북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이 우선돼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난임부부 지원과 보육료 지원, 그리고 부모 교육까지 성북구가 진행 중인 사업을 알리고 그 효과와 개선책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정말 애들을 위해서, 앞으로 출산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책, 목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 성북구는 이달부터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어르신 복지까지 모든 생애 정보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성북 온가족 행복망을 구축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엔 정부나 성북구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소개돼 있어 신청까지 바로 가능합니다. 성북구는 온가족 행복망을 통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는 올 한 해 동안 지역에서 모음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원봉사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서 지난 26일 열린 강남구 자원봉사자 대회에서는 자원봉사 유공자 5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기윤, 최재희 등 뮤지컬 전문 배우들이 참여한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마련됐습니다.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는 수상자 외에 5,000시간 이상 명예배지 수여자 11명을 포함해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932명에게 별도로 배지를 수여합니다. 중랑구가 보행자 편의를 위해 동부시장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중랑역 출구에서 상봉시장 방향, 동부시장 교차로 서측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보행자들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구는 이곳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동시에 중앙버스 승차대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초 서울지방경찰청 심의 등을 거쳐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의 아픔이 채 잊히기도 전에 이곳을 운영하던 원장은 모든 화재 피해 배상을 떠안게 됐다고 합니다. 이 건물주가 계약 해지와 배상 통지를 했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스프링클러만 있어도 이 피해를 줄였겠죠.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던 건물주의 얘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